서울은 새벽 3시가 넘어도 잠들지 않았다. 강남대로의 네온은 비처럼 흘렀고 유리의 반사면마다 또 다른 도시가 겹쳐 비쳤다. 김재현, 45, 한우 프라임 그릴의 창업자이자 대표. 상질의 월넛 책상 위에는 회색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 가득 쌓인 건 숫자가 아니라 익명 피드백이었다. 하루 12시간 서 있어요. 식사 10분에 끝내요. 관리자 앞에서 울면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우리는 누군가의 완벽한 저녁을 만들지만 아무도 우리의 밤을 묻지 않아요. 몇 년간 익숙해진 단어들이 그날따라 칼끝처럼 차가웠다. 그는 스크롤을 멈췄다. 모니터 불빛 속 자신의 얼굴은 지나치게 매끈하고 지나치게 멀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옷장에 다가갔다. 맞춤 정장은 걸어두고 검은색 셔츠와 다 다른 진청 바지를 꺼냈다. 회사 주차장에는 검은 세단이 있지만 그 밤에는 운전기사에게 메시지 하나 남기고 오래된 소형차 키를 들었다. 아프구정. 본점만큼은 아니지만 한때 매체에 오르내리던 상징 같은 지점. 오늘 밤 그는 대표가 아닌 손님으로, 아니 사람으로 들어가야 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노란빛과 스테이크 굽는 냄새가 밀려왔다. 유리 너머 주방은 바쁘게 돌아갔고 홀에서는 낮은 음악이 흘렀다. 카운터에 선 여성 직원이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나요? 철제 이름표의 이서영. 피곤을 숨긴 미소였다. 네, 한 사람입니다. 창가 쪽 괜찮으실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영은 빠르지만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앞섰다. 물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순간 떨렸다. 오른손 새끼손가락 관절에 작은 물집 자국이 앉아 있었다. 자리에서 홀을 바라보니 이곳은 무대 같았다. 조명이 만든 반짝임, 조용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트레이, 균일한 미소. 그는 한때 이 장면들을 완벽이라 불렀다. 그 완벽은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을 지우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물 먼저 드릴게요. 주문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훈련된 리듬을 타고 나왔다. 베스트 메뉴가 뭔가요? 오늘 한우 안심이 좋습니다. 미디엄으로 추천드려요. 구운 제철 채소와 트러플 메시드 포테이토가 곁들여져요. 그렇게 주세요. 주문이 적힌 작은 수첩이 닫혔다. 그녀가 몸을 돌리려던 순간 옆 테이블에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터졌다. 서빙 속도가 왜 이래요? 예약한 시간에 맞춰 왔는데 벌써 15분이야. 홀 매니저가 번개처럼 다가갔다. 반듯한 넥타이, 반듯한 말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담당 직원, 지금 바로 사과드려. 옆에 있던 신입으로 보이는 직원이 허둥지둥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로 끝낼 일 아니지. 기본이 안 돼 있잖아. 매니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낮춘 목소리에도 사람을 찌르는 각이 있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서영의 시선이 잠깐 재현을 스쳤다. 말은 없었다. 다만 보셨죠? 라는 묵음이 있었다. 주방에서는 프라이팬이 연속해 숨을 쉬었다. 고기가 뒤집힐 때 나는 소리, 버터가 스며드는 소리, 타이머의 짧은 알람. 그는 소리에 집중했다. 오랫동안 그가 사랑해온 업의 언어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언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들렸다. 무리한 속도를 강요당한 몸의 호흡처럼. 스테이크가 왔다.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트에 칼이 놓였다. 첫 조각을 썰어 입에 넣었다. 고기는 완벽했다. 심지층이가 고르게 익었고 소금의 결이 적확했다. 그런데 목이 마르게 건조했다. 물을 들이켠 뒤 그는 천천히 냅킨을 펼쳤다. 부드러운 면 사이에 낯선 감촉이 끼어 있었다. 얇은 종이 한 장, 흘림체로 적힌 글이 짧게 이어졌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매체에서 봤습니다. 숫자와 완벽을 말하는 당신의 인터뷰도. 하지만 보고서에 없는 삶을 여기에 적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어요.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오늘 마지막 근무가 끝난 뒤 뒷골목에서 만나주세요. 이서영. 글자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둘러 쓴 흔적. 그는 고개를 들었다. 서영은 다른 테이블에 물을 채워주고 있었다. 얼굴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듯했다. 다만 그녀가 호흡을 고르듯 잠깐 눈을 감는 순간이 있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하루의 무게가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올라가는 것처럼 그는 칼과 포크를 내려놓았다. 손목시계의 바늘이 느리게 흘렀다. 적당한 때에 웃고 적당한 때에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 안에서 혼자만 속도를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물컵 표면에 흔들리는 조명이 파문을 만들었다 지웠다. 디저트는 어떠세요? 매니저가 다가와 물었다. 그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이곳의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 규칙이 구조인지 누군가의 방패인지 아니면 관성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얼굴. 괜찮습니다. 계산할게요. 신용카드가 들어간 트레이가 사라졌다 돌아왔다. 영수증 아래에 또 하나의 종이가 깔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눌렀다. 더 이상의 표식은 없었다. 파도처럼 손님들이 밀려 들어오고 나갔다. 홀은 다시 완벽해졌다. 한밤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소음은 낮아지고 숨소리는 선명해졌다. 아프구정 지점 뒤편, 쓰레기 수거함 옆 벽돌 골목은 불빛이 드문드문했다. 가로등 하나가 깜박였고 주방의 배기팬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갔다. 그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었다. 차가운 벽의 등이 다차 이상하게 진정되었다. 오늘 읽은 문장들이 뒤늦게 쏟아졌다. 버틴다. 10분 서 있다. 아무도 묻지 않는다. 문이 열렸다. 서영이 바람을 따라 나왔다. 유니폼이 아닌 카디건과 진, 단정하지만 힘이 빠진 어깨. 그가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서영이었다. 정말 오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내가 쪽지를 남길 거라곤 생각 못했어.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계심과 알아채기를 확인하는 시간. 서영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여기서는 길게 말할 수 없어요.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사람을 지킬 건가요? 숫자를 지킬 건가요? 재현은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말은 늘 준비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아니었다. 사람을 택하겠다. 말은 쉬워요. 그래서 나왔어. 보여주세요. 약속 말고 증거로. 그녀의 눈은 화내지 않았지만 믿지도 않았다.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눈이었다. 그게 오히려 정직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필요해. 내 눈과 귀가 되어줘. 보고서에 없는 걸 보여줘. 서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 시간 동안 배기펜이 한 번 더 짧게 울렸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이름을 앞세우지 마세요. 여기서는 진실이 곧 불이익이 되니까. 그건 내가 막아야 할 일이지. 막을 수 있나요? 그녀는 반문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 마침표는 가볍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강남대로를 천천히 달렸다. 신호마다 멈추며 불빛마다 자신의 삶을 겹쳐보았다. 그가 만든 건 레시피와 매뉴얼이었지만 그 매뉴얼의 빈칸마다 사람이 있었다. 그동안 빈칸을 공백으로만 보아온 자신이 초라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는 의자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도시가 창으로 들어왔다. 새벽 4시를 넘어서자 일부 빌딩에 불이 꺼졌다. 그는 서랍을 열고 작은 노트를 꺼냈다. 첫 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보고서에 없는 것들을 보겠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했다. 오늘 밤 눈을 감았을 때 들리는 소리를 잊지 말 것. 그는 눈을 감았다. 프라이팬의 숨소리, 타이머의 알람, 매니저의 낮은 꾸지람, 신입의 죄송합니다. 무리잔을 치는 소리, 가로등 깜박임, 그리고 서영의 말 약속 말고 증거로. 다음 장을 넘겨 일정표를 그렸다. 회의 대신 현장, 수치 대신 사람, 면담 대신 경청. 자신이 창업자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무거운 책임으로 내려앉았다. 숫자가 아니라 이름들을 떠올렸다. 이서영, 박민지, 최대호. 익명의 글들이 얼굴을 얻어가는 밤이었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밤샘 청소팀이 출입을 알리는 자동 메시지였다. 그는 창문 가까이 걸어갔다. 아직 식지 않은 도시의 열기가 유리 너머로 느껴지는 듯했다. 내일, 아니 오늘 아침 그는 아프구정 지점에 다시 갈 것이다. 손님으로가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약속 말고 증거로.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발음하자
겨우 목 안의 마른 기침이 가라앉았다. 그는 노트 표지를 덮었다. 종이 속 어두운 펜 자국이 오래 남듯 오늘 밤의 결정도 오래 남아야 했다. 완벽하다고 믿어온 것의 금이 가장 깊고 가장 필요한 금이기를 바라며. 아프구정의 새벽 공기는 낮보다 서늘했고 기름과 연기 냄새가 골목 벽돌 사이에 얇게 남아있었다. 김재현은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주머니 속 손이 차가운 금속 열쇠에 닿았다. 멀리서 발자국이 다가왔다. 이서영이었다. 카디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머리는 간단히 묶은 채였다. 일 끝난 사람 특유의 묵직한 피로가 걸음마다 묻어났다. 어제 한 얘기 아직 생각 중이세요? 서영이 먼저 물었다. 생각 중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려고. 재현은 곧장 대답했다. 시작이요? 뭐려? 보고서에 없는 걸 보기. 내 얘기를 듣는 걸로 첫 발을 뗄 거다. 서영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를 스쳤다. 좋아요. 그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왜 여기에 이 시간까지 서 있는지부터. 그녀는 천천히 말을 풀었다. 대학 2학년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집을 떠났고 혼자 아버지를 돌보려면 돈이 필요했다. 낮에는 간병, 밤에는 아르바이트, 처음에는 편의점, 이후에는 더 돈이 되는 식당 서빙을 전전했다.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브랜드 있고 월급도 안정적이고 손님들도 예에 있는 편이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문제는 우리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 계약서에는 8시간이지만 실제로는 12시간. 휴게 시간. 매뉴얼에는 1시간이지만 실제로는 10분. 병가. 거의 불가능하죠. 다들 두려워해요. 자리를 잃을까봐. 그녀의 목소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건조하게 사실을 나열하는 그 어조가 더 무거웠다. 민지 언니를 아세요? 아니. 같이 일하는 주방 보조예요. 아이 키우는 싱글맘인데 점심시간에도 밥을 못 먹고 일해요. 손목 인대 늘어나도 얼음찜질만 하고 다시 서요. 최대호 씨는 주방장인데 팔에 기름 화상 입었는데도 그냥 붕대 감고 고기 굽죠. 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니까. 재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걸 알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건 왜일까?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예전에 어떤 직원이 익명으로 본사에 의견 보냈다가 다음 달에 지방지점으로 발령났어요. 우리는 그걸 찍혔다고 해요. 그게 여기서의 규칙이에요.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단지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사람을 지킬 건가요? 숫자를 지킬 건가요?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스쳤다. 사람을 지키겠다. 하지만 나 혼자선 못한다. 내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요? 내가 매일 겪는 걸, 보고 듣는 걸 나한테 그대로 전해줘. 관리자의 눈을 피해서. 보고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서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위험해요. 저한테도, 당신한테도. 위험이 있어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하러 이러고 있는 건데. 그녀는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이름은 절대 내세우지 마세요. 누가 말했는지 추측조차 못하게 하셔야 해요. 약속한다. 그 순간 주방 쪽 문이 열리며 쓰레기 봉투를 든 직원이 나왔다. 서영은 재빨리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곧 CCTV 교대 시간이거든요. 다음에 얘기 더 해드릴게요.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재현은 골목에 혼자 남았다. 먼 데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배기팬의 윙윙거림이 묘하게 길게 이어졌다. 그는 손에 남은 찬 기운을 주머니 속에서 감쌌다. 마음속에는 묵직한 문장이 하나 자리 잡았다. 약속 말고 증거로. 다음 날 아침, 본사 회의실. 창밖으로 여의도의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이 차례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대형 스크린에는 매출 그래프와 지점별 순위가 준비돼 있었지만 재현은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껐다. 오늘은 매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몇몇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뭘 하려고요? 재무담당 전무가 물었다. 우리 직원들의 현실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는 전날 서영이 전해준 내용과 익명보고서에서 읽은 사례들을 하나씩 말했다. 민지의 손목, 대호의 화상, 12시간 근무, 10분 휴게. 이건 외회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부회장이 팔짱을 꼈다. 김 대표, 우리 업계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게 몸으로 버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다는 말이 변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로 내세우는 최고의 경험이 직원들에게는 최악의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재무담당 전무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변화는 비용을 수반합니다. 인력 충원, 휴게 시간 확대, 이익이 줄어들 겁니다. 재현은 단호하게 답했다.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유지비를 투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존재하니까. 그때 마케팅 이사가 비꼬듯 웃었다. 좋은 말씀이네요. 하지만 주주들은 그런 철학보다 숫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숫자도 준비했습니다. 재현은 노트북을 여러 다른 파일을 띄웠다. 지난 분기 한 명의 숙련 직원이 나가면 대체 인력을 뽑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45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이런 사례가 60건 있었습니다. 총 27억 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초한 손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저는 전사적인 변화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우선 아프구정 지점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을 계약서대로,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병가는 의료 소견서로 승인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회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땐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 말에 몇몇이 눈썹을 올렸다. 회의는 그 말로 마무리됐다. 그날 오후 재현은 아프구정 지점 직원들을 소집했다. 휴게실의 공기가 팽팽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오늘부로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지킬 겁니다. 병가는 의료 소견서로 승인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익명으로든 대면으로든.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의자 끄는 소리만 길게 울렸다. 그러다 민지가 손을 들었다. 대표님, 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바뀐 게 없었어요. 오히려 말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은 다시 없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때 한 남자 직원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여기 오래 있으면 다 알아요. 바뀔 거 없어요. 힘든 사람은 그냥 나가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서영이 그를 향해 말했다. 그건 답이 아니라 포기예요. 포기가 규칙이 되면 여긴 그냥 감옥이에요. 짧지만 날선 대화가 휴게실 공기를 갈랐다. 재현은 두 사람 모두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다른 생각을 말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곳이 포기를 가르치는 곳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어제 골목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이 싸움의 나침반이 될 거라는 것도. 서울의 1월 아침은 유리처럼 차가웠다. 김재현은 코트를 여민 채 여의도 본사 38층 회의실로 향했다. 오늘은 정기 이사회 날이었다. 유리벽 너머 한강은 잿빛으로 흐르고 강 건너 빌딩들은 희뿌연 연무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노트를 들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이미 대부분의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무담당 전무, 마케팅 이사, 인사총괄, 그리고 부회장까지. 자리 배치는 언제나 같았다. 권력의 순서가 위자의 순서로 드러나는 구조였다. 오늘 안건은 매출 분석과 1분기 전략입니다. 비서가 형식적인 멘트를 하고 자리를 비켰다. 스크린에는 막대 그래프와 파이 차트가 가득 찼다. 그러나 재현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껐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즉시 변했다. 부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직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는 지난주 아프구정 지점에서 들은 이야기, 서영이 건넨 사례, 민지와 대호의 상황을 하나씩 말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의 차이, 형식적인 휴게 시간, 병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마케팅 이사가 피식 웃었다. 대표님, 이 업계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식음료 서비스업은 원래 강도가 셉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다는 말은 변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핑계입니다. 손님에게 최고의 경험을 준다는 우리가 직원들에게 최악의 하루를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손을 들었다. 그렇게 바꾸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인력 충원, 근무 시간 조정, 휴게 공간 확충, 이익이 줄 겁니다. 아니요. 재현은 노트를 펼쳤다.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작년 한 해 숙련 직원이 퇴사한 경우가 62건 있었습니다. 한 명을 대체하는데 평균 450만 원이 들었죠. 총 27억 9천만 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손실입니다. 부회장이 팔짱을 풀었다. 그럼 당신은 어떤 방안을 제시합니까? 전사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범 운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프구정 지점에서 6개월 동안 계약서상의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준수하고 병가는 의료 소견서만 있으면 승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기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비꼬듯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요? 실패하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살피다.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6개월 드리겠습니다. 다만 성과가 없으면 약속대로 하시죠. 회의가 끝나자 재현은 바로 아프구정 지점으로 향했다. 직원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휴게실 한쪽 벽에 놓인 자판기에서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원형 테이블 앞에 서서 말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은 계약서대로 지켜집니다. 병가도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승인됩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겁니다. 제안을 익명으로 보내도 좋고 직접 말해도 좋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민지가 손을 들었다. 전에 말한 적 있어요. 하지만 바뀐 건 없었죠. 오히려 말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은 다시 없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자 구석에서 한 남자 직원이 웃음을 흘렸다. 대표님, 여기 오래 있으면 다 알아요. 바뀔 거 없어요. 힘든 사람은 나가면 되고 남는 사람은 그냥 버티는 거죠. 그게 이 바닥입니다. 서영이 즉시 말했다. 그건 답이 아니라 포기예요. 포기가 규칙이 되면 여긴 감옥이에요. 휴게실의 공기가 순간 날카로워졌다. 재현은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말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곳이 포기를 가르치는 곳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 여러분 중에서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손들어 주십시오. 직급, 경력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10초쯤 지났을까? 서영이 손을 들었다. 그 뒤를 이어 민지, 주방의 대호, 그리고 젊은 알바생 하나가 손을 들었다. 결국 12명이 모였다. 재현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 영업이 끝난 뒤에 첫 모임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내가 겪는 불편을 없앤다면 무엇부터 없앨 것인가? 그날 밤 주방 불이 꺼지고 손님이 모두 나간 뒤 12명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처음에는 모두 말이 적었지만 한 명이 시작하자 다른 이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냈다. 새로 들어온 사람 교육할 때 옆에서 가르쳐줄 시간조차 없어요. 휴게 시간이 있어도 앉을 데가 없어요.
손님이 폭언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야 해요. 화상이나 배인 상처를 제때 치료 못해요. 재현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다. 손에 쥔 펜만 계속 움직였다. 모임이 끝날 때쯤 서영이 물었다. 대표님, 정말 이걸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테이블 위의 공기를 조금 바꾸기에 충분했다. 모임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돌아갈 때 재현은 혼자 남아 메모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노트 한쪽에 크게 썼다. 약속 말고 증거로.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이 변화는 단순히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회사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아프구정 지점의 시범 운영은 첫날부터 긴장 속에 시작됐다. 김재현은 매일 오전과 오후 2번 현장을 들렀다. 첫 주는 겉으로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였다. 직원들은 여전히 정해진 리듬대로 움직였고 휴게 시간도 정확히 지켜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는 표정과 걸음걸이, 시선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의 습관은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주 월요일 아침, 그는 주방 옆 작은 휴게실에 조용히 들어갔다. 민지가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다. 손목은 괜찮아요? 라고 묻자 민지는 짧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다들 말끝을 흐리며 숟가락을 들었다. 휴게 시간은 제대로 쓰고 있나요? 쓰죠. 그런데 앉아서 밥 먹는 건 아직 눈치 보여요. 일이 남아있으면 그냥 서서 먹어요.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고. 재현은 그 대답에서 규정보다 강한 공기의 존재를 느꼈다. 규칙은 종이에 적혀 있지만 문화는 사람 사이의 침묵 속에 숨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매장 홀을 돌았다. 서영이 트레이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다가 잠시 멈췄다. 한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스테이크 내가 주문한 굽기가 아니잖아요. 서영은 즉시 사과하며 새로 해드리겠다고 했다. 남성은 비아냥 섞인 웃음을 지으며 요즘은 서비스도 이 모양이냐라고 말했다. 재현은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았다. 서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상황을 처리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 있었다. 그가 다가가 괜찮아요? 라고 묻자 서영은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런 건 흔해요. 그 말 속에는 무감각해진 감정과 그 무감각이 이미 오래 지속돼 왔음을 인정하는 뉘앙스가 있었다. 같은 날 밤 시범 운영팀 12명이 다시 모였다. 주제는 첫 2주간 느낀 변화였다. 휴게 시간이 생겼지만 제대로 못 쉬어요. 손님이 많으면 바로 불려 나가야 하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 교육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긴 해요. 그건 좋아졌어요. 주방에서 쉴 때 앉을 공간이 부족해요. 다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호가 말을 꺼냈다. 손님 응대 매뉴얼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욕을 먹거나 폭언을 들어도 웃고 넘어가라는 게 기본인데 이건 사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오늘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남아요.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무너져요. 재현은 그 말을 듣고 펜을 멈췄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사람을 지키는 매뉴얼을. 손님이 불합리한 행동을 하면 직원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관리자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 변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다음 날, 재현은 현장 관리자들을 따로 불렀다. 매니저, 부매니저, 주방장. 그는 차트와 숫자가 아닌 직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려줬다. 그리고 물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보나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변화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져요. 인력은 그대로인데 근무 시간은 줄어드니 일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책임은 결국 관리자한테 옵니다. 그렇다면 인력 재배치를 검토합시다.
추가 채용이 어렵다면 업무를 재분배해서 관리자와 직원 모두 숨 쉴 수 있게 만들죠. 부매니저가 조심스레 말했다. 대표님, 직원들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자도 바뀌어야 해요. 저희도 윗선 눈치를 보느라 직원들 눈치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바뀌지 않으면 아래도 오래 못 갑니다. 그 말은 재현에게 오래 남았다. 변화는 아래에서만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주말, 그는 예정에 없던 일정을 만들었다. 인천과 부산, 대구의 지점을 기습 방문하기로 했다. 먼저 인천. 그는 평범한 중년 손님처럼 입장했다. 테이블에 앉아 물을 마시며 주방 쪽을 보니 한 젊은 직원이 서서 김밥을 먹고 있었다. 의자가 있음에도 그 의자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부산에서는 주방 설거지 구역에 들어갔다. 설거지를 하던 젊은 남성이 잠깐 허리를 펴자 관리자가 앉지마, 손님들 다 먹었잖아 라고 말했다. 표정은 무심했고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다. 재현은 그 장면을 눈에 새겼다. 마지막으로 대구. 이곳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매니저가 직원에게 먼저 손목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직원은 웃으며 네, 어제 쉬었더니 좋아졌어요 라고 대답했다. 작은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매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재현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적었다. 문화는 규칙보다 강하다. 문화를 바꾸려면 한 사람씩 설득해야 한다. 아프구정으로 돌아온 그는 서영을 불렀다. 다른 지점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배운 게 많아요. 결국 우리가 바꾸려는 건 규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더군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라도 바뀌면 돼요. 그날 밤 그는 다시 시범 운영팀을 모았다. 이번에는 새로운 주제를 꺼냈다. 다음 회의에서는 우리가 직접 사람을 지키는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손님, 관리자, 직원 모두가 지킬 수 있는 매뉴얼. 이건 우리만의 규칙이 될 겁니다. 누군가가 물었다. 그게 회사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재현은 단호히 말했다. 받아들이게 만들 겁니다.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선언은 이 싸움이 단순한 시범 운영이 아니라는 걸 모두에게 알려주는 신호였다. 아프구정 시범 운영이 한 달째에 접어든 어느 날, 김재현은 평소와 다른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단순히 방문해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직원의 자리에 서보기로 했다. 보고서나 회의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감각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침 9시, 그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지점 뒤편으로 들어갔다. 서영만이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하루만 해도 힘들 텐데. 괜찮아. 내가 만든 시스템이니까 내가 감당해봐야지. 첫 번째 배정은 주방 보조였다. 야채를 씻고 썰고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이 손가락 끝을 덮을 때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뺐다. 그러나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청년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움직였다. 손 익으면 괜찮아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지만 손등의 굳은 살과 작은 상처들이 그 괜찮음의 대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점심 피크타임이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주문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접시와 컵이 쌓였다. 재현은 뜨거운 접시를 나르다 손목을 대었고 잠시 멈춰 숨을 고르려 했다. 그 순간 주방 관리자가 말했다. 지금 쉬면 안 됩니다. 손님 기다려요.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명령이었다. 오후 3시, 그는 잠깐 휴게실로 향했다. 의자 2개가 있었지만 이미 다른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서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다. 재현은 벽에 기대서서 빵을 씹었다. 10분 후 누군가 불렀다. 손님 예약 들어왔습니다. 준비해야 해요. 휴게 시간은 정확히 10분이었다. 계약서에 적힌 60분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그날 영업이 끝난 뒤 재현은 휴게실에 남아 노트에 몇 가지를 적었다. 1. 휴게 시간의 숫자보다 쉴 수 있는 환경이 먼저다. 2. 관리자도 숨 쉴 틈이 없다. 3. 업무 강도의 균형이 필요하다.
다음 날 그는 다시 본사로 가지 않고 인천 지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 방문했다. 평일 오후라 한산했지만 주방에서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음식이 나왔다. 그는 홀 한쪽에서 직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봤다. 한 여직원이 물컵을 채우다 손목을 잡았다. 매니저가 다가가 괜찮아요? 라고 묻더니 곧바로 그럼 나가서 테이블 4번 치워주세요. 라고 덧붙였다. 걱정과 업무 지시가 한 호흡에 붙어 있었다. 그는 인천에서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산 지점은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 문이 덜컥거렸지만 홀안은 뜨겁고 분주했다. 주방 설거지 구역에서 젊은 남성이 허리를 펴자 관리자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앉지 마세요. 손님들 다 드셨습니다. 남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몸을 숙였다. 재현은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들른 대구 지점은 분위기가 달랐다. 매니저가 먼저 직원들에게 다가가 상태를 물었고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손목 괜찮아요? 네, 어제 쉬었더니 좋아졌어요. 이런 짧은 대화가 매장의 공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재현은 세 곳의 차이를 비교했다. 규정은 같았지만 각 지점의 분위기와 관리자의 태도가 현장을 바꾸고 있었다. 문화는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아프구정으로 돌아온 그는 서영을 불렀다. 다녀온 지점에서 느낀 건 간단해. 같은 규정을 줘도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사람에 달려있더라.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래 걸릴 거예요. 규칙을 바꾸는 건 하루지만 습관을 바꾸는 건 몇 달, 몇 년이죠. 그래도 시작해야 해. 그날 밤 시범 운영팀 회의에서 그는 새로운 안건을 꺼냈다. 우리가 만들려는 건 단순한 규칙집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매뉴얼입니다. 손님 응대, 직원 보호, 관리자 역할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 회의까지 각자 한 가지씩 제안을 써오세요. 대호가 물었다. 그걸 회사에서 받아들일까요?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받아들이게 만들 겁니다. 그게 이 시범 운영의 진짜 목적입니다. 서영이 조용히 웃었다. 약속 말고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회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 재현은 홀불을 끄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낮 동안 주방에서 느낀 열기와 무게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무게를 다른 사람들에게만 지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3월 초 아프구정 시범 운영이 2달 차에 들어섰을 때 김재현은 작은 변화를 눈치챘다. 회의에서 목소리를 내는 직원이 조금씩 늘어난 것이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처음처럼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분위기와는 달랐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영이 있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이 겪는 일을 대신 말해주었고 누군가 의견을 내면 옆에서 힘을 실어주었다. 그날 저녁 시범 운영팀 회의가 열렸다. 각자가 준비해온 사람을 지키는 매뉴얼, 제안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어떤 것은 단순했고 어떤 것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첫 한 달 동안 업무량을 줄이고 옆에서 멘토가 붙었으면 합니다. 폭언을 하는 손님은 관리자에게 즉시 인계하고 직원은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게 공간에 최소한의 의자와 테이블, 전자레인지, 커피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화상이나 배임 같은 사고가 나면 사진과 함께 보고서를 남기고 치료를 우선해야 합니다. 재현은 한 장씩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 중 일부는 바로 시행할 수 있고 일부는 본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그냥 건의서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테스트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여줄 겁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작은 노트를 나눠줬다. 여러분의 메일을 기록하세요. 쉬는 시간, 식사 시간, 손님 응대, 몸 상태, 전부. 그래야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시범 운영팀의 제안 중 하나가 바로 시험에 들어갔다. 멘토 제도였다. 새로 입사한 아르바이트 학생 한 명에게 대호가 붙었다. 그는 평소 말이 적었지만 새 직원에게는 세심하게 순서를 가르쳤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하면 서로가 편해져요. 신입도 덜 힘들고 기존 직원도 화내지 않게 돼요. 라고 말했다. 이 작은 시도는 곧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파됐다. 민지는 휴게 공간의 배치를 바꿔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었고 주방 보조들은 서로 교대로 5분씩 숨 돌릴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로운 건 아니었다. 매니저 중 한 명은 여전히 이 변화에 불만을 표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손님이 기다리면 결국 컴플레인이 늘어요. 재현은 그에게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지난 4주간 대기 시간은 평균 2분 늘었지만 손님 불만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직원이 여유를 갖고 응대하니 대기 시간에도 불만이 덜한 겁니다.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조금 누그러졌다. 이 무렵 재현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혹시 김재현 대표님 맞으세요? 낮게 깔린 목소리였다. 이름은 강지훈. 그는 3년 전 한우 프라임 그릴에서 일하다 그만둔 전직 서버였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훈은 한때 회사의 베스트 서버로 불릴 만큼 능숙했지만 과도한 근무와 관리자의 압박에 지쳐 그만둔 인물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프구정이 변하고 있다고. 근데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 예전이랑 똑같으면 저는 그냥 나가고 이번에는 조용히 안 있을 겁니다. 재현은 주저하지 않았다. 직접 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쪽에 서주면 좋겠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 복귀했다. 첫 근무날 그는 서영과 함께 저녁 피크타임을 소화했다. 식사 후 휴게 공간에서 그는 재현에게 다가와 물었다. 대표님, 오늘 본 건 좋았습니다. 밥도 앉아서 먹고 서로 웃는 직원들도 있고. 근데 혹시 제가 없는 데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재현은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걸 아니라고 말하려면 나 혼자 아니라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 지훈은 잠시 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신 한 번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먼저 말할 겁니다. 조용히 안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시범 운영팀 회의에 지훈이 합류했다. 그의 등장은 팀 분위기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었다. 예전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현재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서영이 재현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증거가 모이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매뉴얼, 우리가 기록한 변화, 그리고 지훈 씨 같은 증인까지. 재현은 짧게 웃었다. 그래. 이제 이걸 본사에 들고 가서 부숴야 할 벽만 남았다. 그의 말 속에는 피로와 동시에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벽은 높았지만 이제는 함께 오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3월 말 서울 본사 38층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봄비가 한강 위에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김재현은 노트북과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회의실 중앙에 섰다. 오늘은 아프구정 시범 운영 6주차 성과를 보고하는 날이었다. 시작하시죠. 부회장의 짧은 말이 신호였다. 재현은 서류를 펼쳤다. 6주간의 데이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퇴사율이 42% 감소했습니다. 둘째, 병가 건수가 35% 줄었습니다. 셋째,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평균 18% 상승했습니다. 넷째, 매출은 동일 기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더니 곧바로 물었다. 매출 증가 요인이 뭡니까? 단순히 손님이 늘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고객의 재방문율이 높아졌습니다. 응대 품질이 개선되면서 대기 시간이 늘어도 불만이 줄었고 긍정 리뷰가 증가했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서류를 훑으며 말했다. 좋은데 비용은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15%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동일 기간 대비 인력 교체로 인한 손실 비용이 8억 원 절감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으로 이어질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부회장이 팔짱을 풀고 물었다. 결론은 아프구정 모델을 다른 지점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남부 지역 지점부터 시작해 1년 내에 전사 적용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비꼬듯 웃었다. 대표님, 모든 지점이 아프구정처럼 돌아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방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정이 다르니 방법도 조금씩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사람을 지키면 회사도 지켜집니다. 그 순간 인사총괄이 뜻밖의 발언을 했다. 저는 찬성합니다. 숫자뿐 아니라 직원들의 표정이 변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변화입니다. 부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남부 5개 지점에서 3개월간 시범 확대를 하십시오. 단, 성과가 없으면 중단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재현은 창가에 잠시 섰다.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강물처럼 이번 결정도 여전히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본사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는 아프구정으로 향했다. 휴게실에는 서영, 지훈, 민지, 대호가 모여 있었다. 성공입니다. 남부 5개 지점으로 확대됩니다. 서영이 웃었다. 이제 진짜 증거를 전국으로 퍼뜨릴 수 있겠네요. 지훈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지켜볼 겁니다. 잘못하면 바로 들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재현은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다른 지점에서 시도할 때 아프구정이 기준이 됩니다. 좋은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날 저녁 시범 운영팀은 새로운 과제를 논의했다. 다른 지점에 전파할 수 있는 매뉴얼을 완성해야 했다. 각 지점 상황이 다르니까 핵심 원칙과 유연한 적용 방법을 같이 적어야 해요. 관리자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위에서 바뀌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신입 교육 자료도 업데이트합시다. 우리가 만든 멘토 제도도 넣고요. 회의가 길어졌지만 누구도 시계를 보지 않았다. 이들이 만든 문서에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지난 2달 동안 몸으로 겪은 경험이 녹아 있었다. 며칠 뒤 재현은 부산과 대구 지점의 관리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처음에는 경계가 많았다. 서울 방식이 지방에서도 통할까요? 여기는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한마디로 방향을 잡았다. 저도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홀에서 물을 날랐습니다. 여러분도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 말에 몇몇 관리자의 표정이 변했다. 직접 부딪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 주 금요일, 아프구정의 홀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시범 운영의 소문을 들은 다른 지점 직원들이 찾아와 직접 보고 배우고 있었다. 서영이 그들에게 매뉴얼을 설명했고 지우는 신입 응대 방법을 시연했다. 민지는 휴게 공간의 변화를 소개했다. 하루가 끝나고 재현은 불 꺼진 홀에 혼자 남았다. 오늘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서울 방식이 통할까, 현실은 다르다 하지만 해볼 만하다. 그는 알았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약속 말고 증거로. 이제 전국에. 남부 5개 지점의 시범 확대가 시작된 첫 달, 김재현은 다시 길 위에 있었다. 그는 부산, 창원, 대구, 울산, 그리고 진주를 차례로 돌며 직접 상황을 살폈다. 각 지점은 겉으로는 비슷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부산 지점은 매니저의 의지가 강했다. 회의 첫날,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말했다. 대표님이 하신다는데 우리도 해봅시다. 대신 손님 불만이 늘면 바로 조정할 겁니다. 직원들은 조심스레 동의했다. 변화에 대한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창원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관리자가 변화를 추가 업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휴게 시간 보장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주방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본사에서 지원해주나요?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원합니다. 다만 그 지원이 효과를 내야 합니다.
그는 인근 대학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을 확보해 투입했고 첫 주부터 직원들의 피로도가 확연히 줄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오래 유지될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대구는 기대 이상이었다. 매니저가 아프구정 출신이라 변화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직접 주방과 홀을 돌며 휴게 시간과 멘토 제도를 정착시켰다. 한 직원이 재현에게 말했다. 예전에는 밥 먹을 때 시계를 봤는데 이제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요. 그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어요. 울산은 무난하게 시작됐지만 진주가 문제였다. 첫 주에만 직원 3명이 그만뒀다. 이유는 단순했다. 바뀌어도 힘든 건 힘든 거죠. 재현은 진주에서 이틀을 머물며 남은 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 없이 주어진 변화는 일시적 편의로만 보였다. 서울로 돌아온 재현은 시범 운영팀을 불렀다. 각 지점의 상황이 다릅니다. 아프구정 모델을 그대로 옮겨놓는 게 아니라 그 지점의 문화와 사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건 원칙이지 절대적인 틀이 아닙니다. 서영이 말했다. 그럼 지점별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겠네요. 그 지역 사람들과 매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지훈이 맞장구 쳤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숫자만 보지 말고 현장 기록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일지 형식으로. 재현은 즉시 실행에 옮겼다. 지점별 코디네이터를 선발했고 그들에게 아프구정에서 만든 매뉴얼과 기록 방식을 교육했다. 이들은 단순한 관리자도 단순한 감독관도 아니었다. 변화의 의도를 설명하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본사로 전달하는 중간다리였다. 2달째 부산과 대구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였다. 퇴사율과 결근율이 줄었고 고객 만족도도 상승했다. 창원은 서서히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울산은 무난하게 유지됐다. 그러나 진주는 여전히 어려웠다. 변화가 자리 잡기 전에 인력 유출이 계속되었고 남은 직원들의 사기가 낮았다. 재현은 다시 진주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공개회의 대신 일면담을 했다. 한 주방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사람들은 변화를 안 믿어요. 회사가 언제든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그냥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재현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아프구정에서 시작한 변화는 증거를 쌓아가며 신뢰를 만들었지만 진주에는 그 과정이 없었다. 변화의 이유와 목적을 몸으로 느끼지 못한 채 규정만 전달됐던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재현은 시범 운영팀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가 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변화는 문서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시작됩니다. 진주에선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아프구정에서 직원을 파견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밥 먹으면서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서영이 미소 지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봐온 사람이 가야죠. 지훈이 바로 이어 말했다. 저도 갑니다. 예전이랑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몸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진주로 향했다. 그들이 떠난 다음 날, 재현은 홀 한가운데 서서 불 꺼진 매장을 바라봤다. 이 싸움은 숫자로만 증명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결국 사람을 믿게 만드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남은 2달, 결과보다 중요한 건 변화를 믿는 사람을 얼마나 더 만드는가라는 것을. 진주 지점의 공기는 처음부터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영과 지훈이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곧바로 각자 자리로 흩어졌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첫날, 서영은 주방 보조로 배치됐다. 야채를 다듬으며 옆에 여직원에게 여기서는 쉬는 시간 어떻게 쓰세요? 라고 묻자 여직원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쉬는 시간요? 있긴 하죠. 근데 그 시간에 앉아있으면 일 밀린다고 소리 듣는 거 아시죠? 그 말은 익숙한 체념의 냄새를 풍겼다. 같은 시간, 지우는 홀에서 서빙을 맡았다. 손님 한 명이 주문을 변경하자
매니저가 곧바로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거 미리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손님 앞에서 창피하게. 지우는 조용히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상황을 기억했다. 예전 자신이 떠나게 된 이유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틀째부터 두 사람은 일부러 쉬는 시간에 함께 휴게실에 앉았다. 다른 직원들이 그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서영은 일부러 웃으며 말했다. 여기 앉으면 이렇게 편한데 왜 다 서서 쉬어요? 그러자 한 남자 직원이 대답했다. 이런 거 오래 못 가요. 본사에서만 보는 쇼 같은 거예요. 지훈이 곧장 말했다. 아니요. 아프 구정에서는 2달이 넘었고 오히려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우리가 온 겁니다. 그날 밤 서영과 지훈은 숙소에서 긴 이야기를 나눴다. 서영이 말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일까? 그걸 믿게 해야 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일은 매니저부터 잡아야 합니다.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래도 안 움직입니다. 셋째 날 아침, 두 사람은 매니저를 별도로 불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을 지키는 방식을 만들자는 거예요. 매니저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다. 매니저는 팔짱을 낀 채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면 전 본사 탓이라고 할 겁니다.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결과를 만들면 되죠. 그날부터 매니저는 의외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휴게 시간을 지키게 했고 주방과 홀 모두 교대로 쉬게 만들었다. 직원들은 처음엔 눈치를 봤지만 점점 그 변화에 적응해갔다. 일주일 뒤 진주 지점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쉬는 시간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늘었고 주방에서는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다. 한 여직원이 서영에게 다가와 말했다. 솔직히 이번에도 그냥 보여주기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지훈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홀에서 주문을 받던 중 한 동료가 작게 속삭였다. 예전 같으면 벌써 눈치 주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없네요. 덕분에 손님한테도 더 친절하게 하게 돼요. 서울에서 김재현은 매일 밤 두 사람과 화상통화를 했다. 직원들이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반입니다. 서영이 보고했다. 지훈이 이어 말했다. 결정적인 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건 우리 것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떠나도 유지됩니다. 재현은 그 말을 듣고 계획을 세웠다. 마지막 주에는 진주팀이 직접 매뉴얼을 수정하게 하세요. 우리가 준 틀을 버리고 자기들 방식으로 다시 쓰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 진주 직원들은 작은 회의실에 모였다. 서영이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썼다. 우리 지점만의 사람을 지키는 규칙.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휴게 시간 1시간 보장. 단, 홀과 주방이 번갈아 쉴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손님이 포건하면 관리자에게 즉시 인계. 다른 이가 덧붙였다. 서로 생일 챙기기. 사소하지만 우리끼리 친해지면 일도 덜 힘들어요. 회의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보드에는 빽빽하게 문장이 채워졌고 그 규칙들은 단순히 노동 조건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도를 높이는 약속들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서영과 지우는 완성된 매뉴얼을 재현에게 건넸다. 그는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건 본사 규칙이 아니라 진주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더 강합니다. 며칠 뒤 진주 지점의 데이터가 올라왔다. 퇴사 예정자였던 2명이 남기로 결정했고 결근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고객 불만 건수도 30% 감소했다. 재현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변화는 숫자로 증명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는 것을. 전국 확대를 이사회에 공식 제안할 시간이었다. 서울 본사 38층 대회의실. 이사회가 모두 모인 가운데 김재현은 단상 앞에 섰다. 그의 앞에는 지난 4개월간의 데이터를 정리한 보고서와
각 지점에서 직접 작성한 사람을 지키는 매뉴얼 사본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였다. 오늘 저는 전국 확대를 제안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현의 첫마디는 짧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는 먼저 아프구정 시범 운영의 성과를 다시 한번 제시했다. 퇴사율 42% 감소, 병가 건수 35% 감소, 고객 만족도 18% 상승, 매출 12% 증가. 이어서 남부 5개 지점의 데이터를 비교했다. 부산과 대구는 안정적으로 개선됐고 창원과 울산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진주는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장 파견과 자체 매뉴얼 작성으로 단기간에 회복했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물었다. 좋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전국 확대 시 비용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초기 인건비는 평균 15% 증가합니다. 하지만 인력 교체로 인한 손실 비용은 최소 30% 절감됩니다. 또한 고객 재방문율 증가로 장기 매출 상승이 예상됩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팔짱을 풀며 물었다. 대표님, 이건 단기 실험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재현은 준비해온 파일을 열었다. 이건 단기 실험이 아닙니다. 각 지점이 스스로 만든 매뉴얼입니다. 본사에서 내려준 규칙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회의실 한쪽, 인사총괄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불만이 올라오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안이 올라옵니다. 직원들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이 재현을 바라봤다. 전국 확대를 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패하면 제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회사는 반드시 더 강해집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전국 확대를 승인합니다. 단 6개월마다 성과를 보고하십시오. 회의가 끝나자 재현은 서류를 챙겨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긴 싸움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다. 아프구정으로 돌아온 그는 시범 운영팀을 불렀다. 전국 확대가 승인됐습니다. 서영이 환하게 웃었고 지우는 짧게 박수를 쳤다. 민지와 대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이제 우리가 만든 게 전국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변화를 유지하는 게 시작보다 어렵습니다. 그날 저녁, 아프구정 매장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함께 앉아 앞으로 각 지점에 전달할 교육 영상과 자료를 만들었다. 서영은 매뉴얼의 첫 장에 이런 문장을 넣었다.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한다. 몇 주 뒤 전국 각 지점에 변화가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곳은 빠르게 적응했고 어떤 곳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아프구정에서 시작된 문화는 조금씩 뿌리를 내렸다. 고객 후기에는 직원들이 웃는 얼굴로 맞아준다는 문장이 늘었고 본사 보고서에는 직원 자발 제한 건수 증가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재현은 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홀에서는 손님과 직원이 짧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회사다. 그리고 알았다. 변화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날도, 다음 날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였습니다. 진주는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장 파견과 자체 매뉴얼 작성으로 단기간에 회복했습니다. 마케팅 이사가 물었다. 좋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전국 확대 시 비용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초기 인건비는 평균 15% 증가합니다. 하지만 인력 교체로 인한 손실 비용은 최소 30% 절감됩니다. 또한 고객 재방문율 증가로 장기 매출 상승이 예상됩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팔짱을 풀며 물었다. 대표님, 이건 단기 실험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재현은 준비해온 파일을 열었다. 이건 단기 실험이 아닙니다. 각 지점이 스스로 만든 매뉴얼입니다. 본사에서 내려준 규칙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회의실 한쪽, 인사총괄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불만이 올라오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안이 올라옵니다. 직원들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이 재현을 바라봤다. 전국 확대를 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패하면 제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회사는 반드시 더 강해집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전국 확대를 승인합니다. 단 6개월마다 성과를 보고하십시오. 회의가 끝나자 재현은 서류를 챙겨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긴 싸움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다. 아프구정으로 돌아온 그는 시범 운영팀을 불렀다. 전국 확대가 승인됐습니다. 서영이 환하게 웃었고 지우는 짧게 박수를 쳤다. 민지와 대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이제 우리가 만든 게 전국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변화를 유지하는 게 시작보다 어렵습니다. 그날 저녁, 아프구정 매장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함께 앉아 앞으로 각 지점에 전달할 교육 영상과 자료를 만들었다. 서영은 매뉴얼의 첫 장에 이런 문장을 넣었다.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한다. 몇 주 뒤 전국 각 지점에 변화가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곳은 빠르게 적응했고 어떤 곳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아프구정에서 시작된 문화는 조금씩 뿌리를 내렸다. 고객 후기에는 직원들이 웃는 얼굴로 맞아준다는 문장이 늘었고 본사 보고서에는 직원 자발 제한 건수 증가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재현은 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홀에서는 손님과 직원이 짧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회사다. 그리고 알았다. 변화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날도, 다음 날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